21번 스프레드시트 일반 볼까요? 21번 학번의 세 번째부터 네 번째요. 세 번째부터 네 번째죠. 의 자리가 세 번째, 네 번째 결국 두 글자죠. 그죠? 세 번째에서부터 두 글자. 이렇게 자리가 10이면 결국 뭐냐면 중간 미드 함수를 써서 해당 학번이 몇 번째? 시작 위치예요. 시작 위치 세 번째에서 세 번째 되면 두 개죠. 이렇게. 학번이 시작 위치 세 번째에서 두 개. 하나, 둘, 셋, 여기죠. 그죠? 세 번째에서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드 학번 세 번째 두 개를 비교해야죠. 10 해주면 안 되죠? 문자니까 큰 다음 페이지에서 10과 비교한다. 뭘로다? if문으로. 그죠? 이렇게 해줘야 되죠. 하면 국문학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두 자리를 자를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1번은 left A 셀의 두 개라는 것은 왼쪽에 이거를 말하죠. 안 되죠. 중간에 세 번째에서 네 번째니까 의미가 안 맞죠. 이건 오른쪽에 두 개니까 그죠? 오른쪽에 두니까 의미가 안 맞죠. 3번 볼까요? 해당 두 번째에서 세 개를 10이면 국문학과, 또 두 개, 세 개를 잘라서 20이면 영문학과, 기타학과. 4번은 뭘까요? 10이면 국문학과, if 3이 20은 영문학과, 기타학과. 4번은 세 번째에서 두 개라서, 그죠? 세 번째에서 두 개, 세 번째 두 개. 지금 이거는 두 번째 세 개죠. 두 번째 세 개는 아니고, 이렇게 의미하니까 아니죠. 그죠? 정답은 4번이 되죠. 그럼,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위에 수식 입력줄 클릭하셔서는 만일에 if 탭키 미드 함수 탭키 fx 누릅니다. 처리할 A2셀 텍스트 문자 들어가 있죠? 몇 번째? 세 번째 두 개를 자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다시 if문을 클릭하셔서 첫 번째 칸에 비교가 되는 이것이 10과 같으면 탭키, 무슨 10과 같으면 국문학과네요. 국문학과. 국문학과 탭키 됐죠. 또 있으니까 요 I서부터 D까지 복사해서 여기 세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다시 if를 찍고 여기 1을 2로 바꿔주시고 또 뭡니까? 국문학과 다음에 영문학과네요. 두 번째 if 눌러주셔야죠. 그죠? 두 번째 if 눌러서 이거를 영문학과, 그 다음에 기타학과인가요? 기타학과.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 위에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이와 같이 해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22번은) 다음 그림 2, 3셀의 VLOOKUP 함수를 사용하여 값을 구한 후 최후의 핸들을 통해서 모든 단가를 계산하고자 한다. 이때 2, 3셀에 사용될 적절한 함수는 어느 것일까요? 여기 2, 3셀에 지금 이 코드를 참조해야죠. 위에서 아래로 V죠. 그래서 VLOOKUP 함수로 사용해 줘야죠. 는 VLOOKUP 그리고 lookup 함수를 찾는데 다시 합니다. 찾을 값은 뭘까요? 지금 뭐를 여기 품목 있죠. 품목을 처리하죠. 품목을 찾아야죠. 그럼 요거 B
3셀이죠. 찾아서 그것을 처리할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서. 즉 B17 땡땡 여기죠. 단가를 구하니까 D20이죠. D20. 그런데 이거는 절대 참조가 되죠. 달러 이렇게 F4번 눌러서 달러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불러올 열 번호는 1번 열, 2번 열, 3번 열이죠. 3번 열이고 정확한 일체값 0이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해당 참조 3번 열 여기도 빠졌어요. 0을 줄여야 됩니다. 0을 줄여야 되는 0이 빠졌네요. 그러면 22번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20번 시트로 오셔서 단가 여기죠. 범위 지정하시고 위에 수식력을 클릭하신 다음에 는, 그 다음에 VL 탭키 FX 찾을 값 요거 B3셀 참조할 테이블 범위 여기죠. F4번 그 다음에 불러올 열 번호 3번 열 정확한 일체값 0 이렇게 했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위에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키 엔터. 그러면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쉼표 숫자를 넣어줘야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23번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이중축 차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이런 데서 축이 이렇게 안에 들어갔네요. 그죠? 이렇게. 이게 바로 이중축 차트를 만든 것인데 1번 총점 계열이 이중축 차트로 표시된 총점 요거죠. 이게 총점이니까 이중축 차트로 표시된 상태입니다. 세로 값축 서식을 선택하여 최소값을 0, 최대값을 400으로. 그럼 세로 값축, 요 세로 값축은 이것을 말해요. 최소값 0이고 최대값 100이죠. 그럼 최소값 0, 최대값 400은 여기죠. 세로 보조축이죠. 이거는 세로 보조축을 말하지 세로 값축을 말하는 거 아니죠. 이것은 세로 보조축을 말해요.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총점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됐다. 이거죠.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됐다. 어떻게 할까요? 최은진 179 맞죠? 정주영 총점 152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3번 이중축 차트는 특정 계열의 값이 다른 계열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주로 사용합니다. 23번 시트로 오셔서 실습해 볼게요. 23번 시트로 오셔서 영역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에는 빼줘야 돼요. 밑에 총점 여기까지 총점까지 영역을 지정한 다음 삽입 여기 첫 번째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총점이 지금 보시면 밑에 엑셀 PC 상식 총점 이렇게 됐죠. 만일에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누르시고 디자인 누르시고 여기 행렬 전환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됐죠, 그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차트 종류를 변경해라 가져야죠. 다시 누르시고 차트 종류 변경 누른 다음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는 혼합을 맨 아래 혼합을 클릭하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요거 누르시고 행렬 전화를 누르셔서 이렇게 최은진, 정중, 한겨울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고
맨 아래 혼합을 클릭하셔서 맨 아래 총점 있죠. 요 총점을 그냥 요거로 묶음 세로 막대는 그대로 갖다 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체크해 주세요. 보조축을 체크해 주면 됩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지금 요 색깔이 총점이죠. 총점을 요거 총점 계열을 클릭한 다음에 클릭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맞죠? 그죠? 그 상태에 여기 보조 세로 축이 나오죠. 그죠? 요거는 세로 갑축, 요거는 보조 세로 갑축이에요.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 들어갑니다. 그 상태 최대값 여기죠. 400이죠. 400입니다. 엔터 치세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요거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붙었죠. 그죠? 떨어지게 하려면 요거 겹치기 계열을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음수가 되면 떨어지고 양수가 되면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이중축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24번) 다음은 차트에 문자열을 삽입 추가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잘못 설명한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레이아웃에서 차트 요소 추가를 이용하여 차트 제목, 가로, 축 제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데이터 계열이 하나일 때는 해당 계열의 이름이 자동으로 차트 제목으로 표시됩니다. 3번 차트 제목, 가로, 세로, 축 제목, 범례 등을 추가하거나 문자열을 수정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범례는 추가할 수 있지만 수정할 수 없어요. 범례는. 그래서 요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삽입된 제목은 대화 상자를 이용하지 않고도 천천히 더블 클릭하여 그 위치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25번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할 수 없는 작업은 인쇄 미리 보기에서 문서의 상하 좌우 여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도 인쇄할 수 있으며 셀의 너비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4번 인쇄 대상에서 그림 개체 제외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26번) 볼까요? 학원에서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길벗 대학교에 다니거나 5월이죠. 다른 행위 되죠. 거주지가 강남인. 이거는 and죠. 이거는 학교가 길벗이면서 이렇게 이면서가 돼요. and니까 그죠? and, in the. 학교가 길벗 대학교이면서 거주지가 강남 이런 조건이 되었는데 이거나기 때문에 틀렸죠. 2번 학교가 길벗 대학교 다르죠. 행위. 그래서 이거나 강남. 2번이 정답이죠. 요거는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거주죠. 거주지가 여기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건 의미가 틀린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 27번 보시면 텍스트 나누기를 이용하여 B3에서 B10 셀 영역에 입력된 데이터를 셀에 입력하려고 한다. 그런데 데이터의 열과 열 사이에 느낌표로 표시되어 있다면 텍스트 마법사 2단계에서 수행할 작업은 정답은 4번이에요. 느낌표로 제시되는 구분 기호는 표시되지 않으므로 구분 기호에서 기타를 선택하고 선택한 후 느낌표를 입력하여 텍스트 나누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28번 데이터 그룹
및 개요 설정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룹 및 개요 설정을 하려면 그룹을 묶고자 하는 데이터를 먼저 기준으로 정렬해 주는 것이 좋죠. 부분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정렬해 줘야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룹 내 정보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해당 그룹에 대해 더하기를 누르면 확장이 빼기로 바뀌면서 확장이 되죠. 3번 데이터 개요의 그룹에서 열이나 행을 선택하면 그룹화되고 4번 모든 정보를 숨기려면 개요 기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아니죠. 숨기려면 3번이 아니라 1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요거요. 3번은 모든 걸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4번 시트로 오셔서 먼저 아까처럼 23번 시트처럼 이걸 사용해서 또 차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새로운 막대형 차트를 만들었어요. 24번에 1번을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를 했었죠. 차트 요소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가 있죠. 여기서 축 제목 기본 가로 다시 갖다 놓으시고 축 제목 기본 세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 축 제목 범례 위쪽으로 이렇게 아래쪽 위쪽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아래쪽 그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이 이렇게 하고 지금 계열이 엑셀 그 다음에 PC 상식 그 다음에 총점 계열이 3개입니다. 그럼 계열을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최성명하고 이렇게 요것만 영역 지정하셔서 삽입 나누시고 여기다가 다시 삽입에 원형 요거 합시다. 원형 2차원 원형 차트를 클릭하면 아까 2번에 있듯이 계열이 하나일 때는 계열 이름이 자동으로 제목이 되죠. 계열 이름 뭡니까? 요거죠. 그죠? 엑셀 계열이 자동으로 이름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제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번 했을 때 범례 여기서 범례죠. 요 범례는 수정할 수 없어요. 요거는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죠. 그죠? 수정할 수 있고 클릭해서 안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목도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지만은 범례는 클릭해서 수정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3번 틀렸던 것이죠. 또 25번 시트로 오셔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여기죠. 요거 페이지 설정에 누르시면 인쇄 미리 보기 창이 뜨는데 이같이요. 인쇄 미리 보기에서 상하 좌우 여백을 조절하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요. 요거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백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상하 이런 여백 그죠? 머릿말 밑에 바닥글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좌우 여백 그죠? 좌우 여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서의 내용을 직접 여기 옆에 인쇄를 눌러도 인쇄가 가능하고 너비를 줄이거나 이렇게 그죠? 너비를 줄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인쇄 대상의 그림 개체 뭐 이런 거 그죠? 여기서 안 됩니다. 그림 개체를 제외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아래 페이지 설정 누르시고 시트 탭에서 요 간단하게 인쇄 있죠. 그죠? 요 간단하게 인쇄가 바로 불필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없애서 인쇄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그림을 인쇄하지 말라는 기능은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인쇄라는 것은 프린터를
인쇄를 품질이 낮게 하면서 빠르게 인쇄하는 방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빠르게 인쇄한다. 27번 시트로 오셔서 지금같이 이거를 텍스트 나누기를 할 건데 각각 이름, 느낌표, 엑셀, 최은진, 느낌표, 이렇게 텍스트를 나눠봅시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에서 다음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 구분기호 탭, 세미콜론, 쉼표 없죠. 그죠? 이럴 때 요 기타 기호에 요거 물론 탭은 해제시고 요거 느낌표를 넣어주세요. 느낌표를 넣은 상태에서 넣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그죠?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다음 맞춤 어떻게 해요? 셀 나누기 되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9번 데이터 통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표의 형태로 표시해주는 도구. 이거는 데이터 표기능이죠. 데이터 표기능. 1번 틀렸죠. 2번 데이터 통합은 사용할 데이터 형태가 다르더라도 같은 이름표를 사용하면 항목을 기준으로 통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에서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통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통합할 데이터의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30번 엑셀이 화면 제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리본 메뉴는 엑셀의 다양한 명령들을 용도에 맞게 탭과 그룹으로 분류하여 아이콘으로 표시되는 곳입니다. 2번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자주 사용하는 도구를 모아두는 곳으로 원하는 도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3번 리본 메뉴를 최소화하거나 원래 상태에 되돌리려면 이게 컨트롤 10번이 아니라 컨트롤 키 플러스 F1번이에요. 컨트롤 키 F1번. 그럼 컨트롤 키 F10번은 문서창을 최대화 또는 최소화 하는 키입니다. 4번 화면 상단의 제목 표시줄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 파일 이름, 창 조절 버튼이 표시됩니다. 31번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특수 문자를 입력할 때 한글 자음 입력한 후 한자키 누르면 되죠. 수치 데이터는 셀의 오른쪽으로 정렬되며 공백과 특수 문자는 수치 데이터에 사용돼서는 안 되죠. 수식을 입력하면 수식 데이터는 워크셀에 수식의 결과값은 수식 입력줄에 표시된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수식을 입력하면 수식 데이터는 수식 입력줄에 표시되고 수식의 결과값이죠. 결과값은 바로 셀에 표시되었죠. 3번 틀렸죠. 4번 날짜와 시간은 셀의 오른쪽에 정렬됩니다. 32번 A2셀에 지금 3이 들어가 있네요. 채우기 핸들을 할 때 채우기 핸들 이렇게 해서 끌어내릴 건데 수식을 복사할 건데 값을 복사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수식은 수치가 1씩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4,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가 돼야죠. A4셀은 5가 됩니다. 다음에 33번 볼까요? 워크시트에서 셀 포인터를 놓은 위치에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첫 음의 A1셀로 이동하려면 컨트롤 홈키입니다. 3번 34번
A1셀서부터 A5셀까지 이런 0서부터 1 사이의 마구잡이 수를 컴퓨터가 줍니다. 이것을 난수라는데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가 이거요. rand 가로 열고 가로 열 닫고 이 rand 함수를 사용합니다. A1셀에서 A5셀까지 값을 B1에서 B5셀로 그대로 복사하기 위해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였던 이거를 복사했어요. 그 다음에 또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더니 A1에서 A5의 영역의 값이 다시 계산되죠. 바뀌었죠. 값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값이 바뀌지 않고 같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파일의 옵션에 들어가서 수식 탭에 들어가서 계산 옵션을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2번. 35번. 워크시트 이동 복사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시트를 복사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사하면 복사키가 되죠. 시트를 복사하면 항상 왼쪽에 복사되는 게 아니라 틀렸죠. 마음대로 그죠? 좌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선택해서 꼭 왼쪽이 되는 게 아니라 왼쪽에다 복사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시트를 복사하려면 시트에서 홈의 셀의 서식에 들어가서 시트 이동 복사를 선택하면 되고 3번 시트가 복사되어 이동되면 시트의 이름은 원래의 시트 이름의 가로가 삽입되어 2, 3 이런 식으로 변화합니다. 30번 셀 서식이 이렇게 샵, 샵샵 0점점으로 지정된 셀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할 때 나타난 숫자는 무엇일까요? 지금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00 서식이 적용됐죠. 그럼 뒤에 이거 7 있죠. 7이 반올림 돼서 57이 돼요. 이렇게 57. 앞에 건 그대로 있어야죠. 그죠? 1, 2 하면서 천단이 쉼표하고 2, 3,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37번 아래 그림 H1, D1, E1, F1까지 셀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합쳐졌죠. 셀이 합쳐진 건데 이것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은 어떨까요? 컨트롤 F1번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죠. 셀 서식 대화 장사에서 대화 상자에서 셀 서식에서 맞춤에서 셀 병합된 것을 취소해줘요. 셀 병합 취소로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수식에서 발생하는 각 오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널이라 했죠. 널은 배열 수식에 들어있는 범위나 행수 열수가 같지 않은 배열 수식 인수를 사용했을 때가 나타나는 오류가 아니라 널은 교차하지 않은 경우, 그죠? 않은 경우에 오류가 나타난다. 이래서 이런 식으로 교차되죠. 이 범위가 교차돼. 이렇게 교차돼야 되는데 이렇게 교차되지 않죠. 이럴 때 오류가 나타납니다. 1번 정답이고 value는 값이란 뜻으로서 숫자, 값이 잘못 사용된 경우 null은 number, 숫자란 뜻이에요. 숫자 값이 포함된 경우 name은 이름이죠. 이름이 잘못된 거가 수식의 텍스트를 잘못 인식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오류가 나타납니다. 39번 C1셀에 수식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을 게 C3셀로 복사하였을 때 C3셀에 들어가는 것은 C1셀에 지금 는하고 B1/$2, $1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C2셀은 그대로 이거 증가가 되죠? 상대 참조니까 B2
달러 2, 달러 1이 될 것이고 이거는 절대 참조가 안 바뀌는 것이죠. C3셀에는 또 B3이 되고 바뀌지 않죠. 이렇게 되어주죠. 그래서 정답은 4 여기 이것도 4번이 되죠. 그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이 아니라 2번이죠. 2번. 2번이 정답이 되죠. 마지막 40번 볼까요? A7셀에 sum if와서 이렇게를 입력할 경우의 결과값은 무엇일까요? sum if s가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간다. 요 범위에 맞는 조건. 그죠? 홍길동은 요 범위에 맞는 거. 그 다음에 경기는 또 요 범위에 맞는 조건이에요. 그럼 먼저 여기는 합계가 낼 것이요. 계산될 것 합계를 낼 범위죠. 합계를 낼 범위는 여기입니다. 그죠? 요 범위고. 그러면 요 조건 먼저 볼까요? 요 조건을 먼저 보세요. 이거 조건이 그러니까 A에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서 홍길동 여기 있죠? 홍길동 셋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범위에서 경기 두 개가 일치하는 곳 홍길동 경기 그죠? 거기에 일치하는 값 100 거기에 일치하는 값 400 결과는 500이 되죠.